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죠. 그런데 주말 사이에 또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빅테크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전만큼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 증명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수익성을 어떻게 챙겨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있어야만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주에 FOMC까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정들이 포진하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체크해 가시죠.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S&P 500 지수가 2주 연속 약세를 그렸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움직임이고요. 주말 사이에 추가된 변수는 미국 증시의 추가 변동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 일단 지난 금요일 시장 상황 점검하면서 한 주간의 전략도 새롭게 세워보시죠. 지난 금요일 시장입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가 0.6% 약세를 기록하면서 49,100포인트 선을 반납했던 한편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그래도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일부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들이 지수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AMD,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강세를 나타낸 점은 그나마 이렇게 긍정적이었던 포인트였고요. 한편으로는 이번 주에 굵직한 이벤트들을 여러 건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망 모드가 발동이 됐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그 결과를 받아들 수가 있겠죠. 물가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연준의 금리 동결이 거의 확정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빅테크 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게 될 텐데 자세한 일정은 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 들려오는 시장 진단들도 점검을 해볼 텐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AI 확산이라든지 규제 완화 등과 같은 핵심적인 테마들이 만약에 다시금 부각이 된다면 긍정적인 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의 조정은 건강한 숨 고르기다. 이런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반대편에서는 이 최고치 부근에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비교적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 회복력 그리고 금리 시장의 안정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상쇄하게 될 핵심의 변수다라는 바클레이즈의 진단 등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이날 은값이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 선을 뚫어냈습니다. 100달러는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레벨을 뚫어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지난해 같은 시점에 은값이 약 30달러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1년 만에 주가가 가격이 3배 이상 뛰어오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직접적인 촉매제는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5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인 만큼 수급 여건 또한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이날 그래도 지난주에 변동 장세를 끝으로 하고 그나마 좀 차분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했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추가되고 있는 변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발 캐나다 관세 이슈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인데요. 캐나다는 사실 역사적으로 미국과 형제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사이가 우호적인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캐나다에 100% 관세 부과를 검토 중에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좀 강경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최근에 캐나다가 친중 행보를 강화하고 있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경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 13일이었죠. 캐나다 총리가 약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전기차 관세가 기존의 100%였는데 이를 6%대까지 대폭 낮추겠다라는 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가 캐나다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캐나다산 이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중국은 낮춰주겠다라는 데에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보스 포럼에서 캐나다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촉매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만약에 캐나다가 중국과 거래한다면 모든 상품에 즉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이 이슈를 미국 증시가 어떻게 소화하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주요 국가별 수익률을 정리해 보면 이 미국발 지정학 불확실성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패턴이 그대로 올해 초에도 재현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지금 주요 국가별의 수익률을 보시면은요. 한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뒤이어 남아프리카와 브라질, 홍콩, 대만, 캐나다와 영국 등이 가장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올해 들어서 나타내고 있고요. 뒤로 가서 이쪽에 와서야 미국 증시가 1%대의 플러스권 수익률만을 올해 들어서 나타내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요 기관들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좀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핌코라고 하는 회사는 세계 최대 채권 발행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미국 자산의 이탈 장기화를 부를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관세를 부과했다가 철회했다가 하는 과정은 결국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고 이 불확실성은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팩터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 들어갔던 투자를 비미국, 그러니까 non-US 국가들로 다시 분산을 하는 최근에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우리 회사 역시도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남은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비미국 국가들이 이 증시 측면에서의 강세를 보이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히트맵을 열어서 이날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그래도 M7 이 종목 가운데에서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 주면서 지수의 하단을 방어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당국이 H200칩 반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1.5% 올랐고요. AMD 역시도 2%대의 동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에 비교적 부진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3.3%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도 2%대의 플러스, 그 밖에는 아마존과 메타의 아웃퍼포먼스, 그리고 넷플릭스가 최근에 주가 부진을 꺾고 3%대 반등하는 흐름 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인텔이 가장 부진했던 종목으로 꼽아볼 수 있겠죠. 17%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날 나왔던 실적 발표에서 1분기 가이던스가 일단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죠. 그리고 대형 고객 확보, 수율 문제, 동시에 노출한 점 역시도 투심을 급격하게 냉각시킨 요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생산 능력으로는 도저히 전체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렵다. 리프탄 CEO가 직접적으로 이런 발언을 내놨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왔던 인텔 중심의 반도체 미국 재건이라는 이 구상이 현실적인 제약에 직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실적 발표 그리고 어닝콜이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M7 기업 가운데에서 4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8일 수요일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메타의 실적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 역시도 이날 실적을 내놓습니다. 29일인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애플의 실적 발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7은 사실상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실적이 잘 나와주고 그리고 이들의 주가가 움직여줘야 미국장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쪽이죠. 메모리 저장 장치 쪽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27일 시게이트가 먼저 발표를 하고요. 29일에는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는 28일 FOMC 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사실상 동결이 이제 이번에 확정시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금요일에 임시 예산안 효력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지금 양당의 기싸움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셧다운의 가능성도 한 70%대로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하나의 대목으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일정까지 봤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앞서서 주요 일정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이번 주는 그야말로 슈퍼위크입니다. 투자자라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5일이 시작되는데요. 뉴욕 증시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주 후반 고용 보고서까지 메간톡급 이벤트들이 이번 한 주에 모두 몰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의 눈은 빅테크 기업들의 성적표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애플까지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중 4개 기업이 실적을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 발표합니다. 이들 대형 기술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은 이 기업들이 올해 얼마나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지,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나갈 계획인지에 집중할 텐데요. 메타는 지난 10월 어닝콜에서 설비 투자 규모를 기존 660억, 720억 달러 범위에서 700억, 720억 달러 사이로 올린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026년에는 2025년에 882억 달러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최근 M7 종목은 구글과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S&P 500 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4분기 이익 성장률도 20%에 그쳐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걸로 전망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프리스, 아폴로 등 전략가들은 본격적인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가치평가 논쟁과 수익화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투자자들은 역시 이번 주 실적이 발표되는 샌디스크 등 막대한 설비 투자의 수혜를 받는 부품이나 장비주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지 시간 수요일, 올해 첫 FOMC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연준 위원들은 지난해 75bp 금리를 내린 이후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하기 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인사 중 비둘기파는 4명, 중도 5명, 매파 3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CME 패드와치2는 금리 동결 확률을 95%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빅테크 실적을 앞두고 월가의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제프리스와 키방크 등 IB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며 강력한 매수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와의 천문학적인 계약 규모가 공개되면서 실적의 퀀텀 점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RPO, 자녀 수행 의무, 앞으로 벌어들일 확정된 수익입니다. 제프리스는 이번 분기 마이크로소프트의 RPO가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오픈 AI와의 2,500억 달러,
엔스로픽과의 300억 달러 규모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의 매출이 이미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강력한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인 애저에 대한 낙관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애저의 성장에 가로막는 건 수요 부족이 아니라 넘치는 수요를 감당할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키방크는 향후 2분기에서 3분기 내에 애저 성장률이 40%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AI 수요와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늘어나는 용량이 고수익 매출로 직결될 것이란 분석인데요. 최근 주가 하락으로 가격 매력도도 높아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1분기 이후 약 18% 조정을 받으며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습니다. 2027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약 23배 수준으로 경쟁사인 구글의 25배, 아마존의 24배, 오라클의 27배보다도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이에 제프리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675달러, 키방크는 630달러 목표가를 제시했고 키방크는 강력 매수를 권고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공포가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이민당국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이 정치권의 예산 전쟁으로 번진 건데요. 민주당이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강경태세로 돌아서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 위기의 내관은 지난 24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입니다. 37세 민간인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시가 이민세관 단속국, 즉 ICE 요원의 총격에 사망한 건데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도 일어나선 안 될 끔찍한 일이라고 규탄하며 국토안보부와 ICE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미 의회는 6개 세출 법안 패키지를 협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직후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 마크 워너 등 중도 성향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마저 반대파로 돌아섰는데요. 민주당 측은 예산안에 포함된 국토안보부 지출 644억 달러, 특히 ICE에 배정된 100억 달러가 포함된 법안은 절대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표 없이는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해 이달 말 셧다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셧다운 우려가 커지면서 주말 사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들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탓입니다. 이번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지 않을 경우 1월 말로 예정된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기업 실적 시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의 핵심 원료인 히토류 공급망 안보를 위해 USA 레어얼스에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직접 투자하고 지분까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 정부가 히토류 부문에 투자하는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미 정부가 USA 레어얼스에 16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2천억 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6억 달러를 투입해 지분 10%를 확보하고 정부 자금 외에도 10억 달러 규모의 민간 금융 거래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모두 26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될 전망인데요. 이 밖에도 13억 달러 선순위 담보대출에 대한 지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SA 레어얼스는 텍사스에 위치한 라운드탑 광산을 개발 중인데 히토류 분리, 정제시설 건설을 가속화해 미국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미 행정부의 투자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이 내용은 이르면 현지 시간 월요일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2기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방부의 4억 달러 직접 투자로 MP 머티리얼스에 투자를 집행한 바 있으며 이전에도 에너지 퓨얼스 등의 히토류 회수와 정제 프로젝트를 지원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USA 레어얼스는 9% 급등했고 MP 머티리얼즈는 1.8%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내 히토류와 네오비움 광산을 개발 중인 니오코프 디벨롭먼츠도 5% 넘게 주가가 올랐고
희토류와 전략 광물 관련 글로벌 기업을 바스켓으로 담고 있는 ETF인 바네크 레어얼스 스트래티직 메탈스, REMX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경기 선행지표라 불리는 구리 가격이 최근 톤당 13,000달러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달러 약세와 관세 우려 속에 주문이 폭주했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대 구리 기업인 프리포트 맥모라는 실적 발표에서 이제 전기차보다 데이터 센터와 방위 산업이 구리 수요를 더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며 장기적인 공급 부족을 경고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11월 말 이후 불과 2달 만에 가격이 15%나 급등하며 톤당 13,0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물 자산인 구리로 돈이 몰렸고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를 걱정한 기업들이 미리 물량을 확보하려고 미국행 선적을 급격히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장 쓸 구리가 없어 웃돈을 줘야 하는 비정상적인 품귀 현상, 백워데이션이 심각했는데요. 최근 미국과 아시아 창고의 재고가 다시 쌓이면서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비싼 정상적인 시장 상황, 즉 콘탱고 상태로 돌아와 가격 급변동 우려는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데요. 지난 22일 실적을 발표한 미국 최대 구리 광산 기업 프리포트 맥모라는 올해 구리 시장이 매우 빡빡한 균형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리를 어디에 쓰느냐 하는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코멘트도 주목할 만합니다. 프리포트 측은 2040년까지의 수요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방위 산업과 데이터 센터의 성장세가 현재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신규 광산이 문을 열 계획이 거의 없다며 공급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 공급난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재작년 진흙 유출 사고로 멈췄던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광산이 정상 가동되면서 올 하반기에는 구리 1파운드를 생산하는 비용이 현재 1.75달러에서 1.25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